안녕하세요. 닥터리와이들의 닥터리입니다. 오늘도 역시 4.15 부정선거와 미국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들로 내용을 이어가 보겠는데요. 미국에서는요, 아시다시피 토요일 날 엄청나게 큰 집회가 워싱턴 DC에서 있었고요. 아마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Stop the Steal, 표도둑질을 그만둬라. 그러면서 이것이 March for Trump, 트럼프를 위한 행진, 이런 구호들을 내세우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요.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짧은 영상이지만 워낙 충격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우리 애국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올려드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해드릴 것이고요. 그거 이외에도 아주 중요한 많은 뉴스들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요, 우리 민경욱 의원이 상임이사로 있는 국투본뿐만이 아니라 여러 단체가 함께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영상 내용을, 성명서 내용을 따로 만들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VON에서 4.15 부정선거와 미국의 1.13 대선의 이 부정선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정리해서 올려주셨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가 왜 4.15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서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하느냐, 그만큼 이 두 선거에는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공통적인 공통 분모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 부정이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선거가 일어나기 전에, 그다음에 이제 개표가 일어나기 전이죠. 개표 중에, 개표가 일어난 이후에 이 3단계에 있어서 모두 다 부정이 일어났고 부정이 의혹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재검표를 하고 있고 이런 제가 작은 조지아 같은 경우도 지금 손으로 재검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참 많은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부정이 없었다면 상대편이 크게 승리할 것으로 간주되죠. 부정이 없었으면은요, 대한민국도요, 미통당이 지는 선거가 아니에요. 미통당 졌다고 막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부정선거 때문에 진 거예요. 부정이 없었으면 분명히 이기는 선거였고요.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민심을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트럼프가 대승을 했어야만 맞는, 그래야 되는 선거였던 것이 맞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합법적인 표만 계수하면 트럼프가 이기기 때문에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합법적인 표만 계수하자, 불법적인 표를 다 찾아내서 제거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이 없었다면 크게 이겼을 그럴 투표였다는 것.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이 선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과 무결성인데, 이 투명성과 무결성에 다 결여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죠. 투명성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누구나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은 공개되고 알려질 것은 알려져서 의혹이 있다든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요. 무결성은 뭐 당연히 너무나 많은 증거 자료라든가 모든 데이터 이런 것들이 손상을 입어서 다 결점이 생긴 걸로 이렇게 간여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과 무결성에 심각한 결여가 있지요. 통계적으로 한국 선거나 미국 선거나 4.15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4.15 부정선거가 부정선거에 논란이 생기게 된 것은 통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편 투표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우편 투표의 문제점보다 더 큰 문제가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도미니언 선거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류 언론과 싱크탱크 정치권이 부정선거를 대체로 부정하고 있죠. 자, 이것도 공통점이긴 한데요. 한국과 미국은 정도의 차이가 좀 다르죠. 한국은 너무나 지나치게 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고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그래도 메이저 언론 중에 몇 군데에서는 이 부정선거를 심각하게 날마다 다루고 있는 것이고,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공화당도 결국에는 트럼프와 함께
공화당도 힘을 합쳐서 이 부정선거를 밝히기로 결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당연히 6번 중국이 개입한 심각하게 의심되는데 중국의 개입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게 아니라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정의 증거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의 증거와 미국의 대선의 증거들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너무나 비슷해요. 유령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너무나 똑같은 쌍둥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둘 다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갖다가 설계하고 조작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모든 정황이 의혹 제기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어떤 의혹을 제기하면 어떻습니까? 메이저 언론들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공격을 하죠. 무슨 소리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이러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한 사람 보고 정신병자인 것처럼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어떤 의혹을 제기하면 그 제기한 자가 많은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VON에서 뽑은 차이점은 이러한데요. 한국은 중앙에서 컨트롤되고 있고 미국은 각 주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컨트롤한다. 그렇죠. 한국은 중앙선관위가 모든 통계 자료를 다 즉각 받고 발표하고 하지만 이 미국은 주정부가 따로 있고 연방정부가 따로 있고 대부분의 이 선거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주정부가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방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주마다 상황이 다르고 주마다 어떤 그 입장이 다르고요. 대처하는 방법이나 태도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투표 2번입니다. 투표지 한 장이 여러 가지 이슈를 다 담고 있어서 다운 밸럿을 통한 검증이 가능하다. 자, 뭐냐면 한국 투표지는 이제 국회의원만 뽑잖아요. 국회의원만. 지역구 국회의원, 다음에 이제 정당 투표라는 게 있는데 미국은 이 제너럴 일렉션에 대통령, 부통령, 주지사, 하원의원, 상원의원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투표가 있어서 이 다운 밸럿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대통령 선거 이외에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더 많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은 야당이 규명을 방해하고 있고 미국은 법적 절차를 자동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야당이 방해를 하지는 않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방해는 거의 많이 없고요. 한두 명이 뭐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공화당 의원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공화당이 그래도 트럼프가 하는 방향대로 이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방향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 편입니다. 한국은 대법원이 여당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이 좌파로 장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좌파로 장악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이것을 판결을 내리게 된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방 대법의 대법관도 투표 이전에 임명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자, 5번째, 미국은 공화당이 유력 인사들이나 유력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규명을 요청하나 한국은 전반적으로 침묵하고 제1야당이 한국은 정말 침묵을 하고 있죠. 지나칠 정도로 침묵하고 있는 반면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화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가는 곳에 보조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규명을 나서고 있고 요청하고 있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6번째는 총기 소지 여부라고 써 있는데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총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총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도 총 하나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총기가 어떻게 사용될지 반란이나 밀란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요. 대한민국처럼 무슨 정치 방역이니 공권력으로 막 억누르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내려가 봅니다. 자, 이게 이제 2014년도에요. 5월 29일 날 나온 보도자료예요. 중앙선관위에서 세미나를 개최해가지고 요즘도 계속 하고 있죠. 올해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45개국 120여 명의 최대 규모의 국제선거 참관단이 참관해서 이 세미나를 여는 그러한 보도자료를 냈는데 거기 자료를 보니까 현황표를 보니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참가를 신청한 나라들이 있고 있는데 쭉 밑에 보면 장비 업체가 있죠. 물론 아메리카 쪽에 가면 나라에 미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 들어가 있고 장비 업체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미루 재단이 들어가 있고요. 그 미루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자, 그런 다음에 밑에 스페인에 보면 사이틀이 있잖아요. 사이틀. 이 사이틀을 많이 들어보셨죠? 뭡니까? 이번에 이 사이틀 독일 그 서버에 미국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이번 부정선거에 vote switching, 표 바꾸기를 한 정황이 있는 그런 증거 자료가 있는 제3국의 제3서버, 조작 서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조작 서버를 압수해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회사 이름이 사이틀이었죠. 그러니까 선거를 조작하는 서버, 그 업체, 이 장비 업체가 오래전에 대한민국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가했던 대표적인 장비 업체였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4.15 부정선거의 부정을 이루는데 장비를 집어넣었던 미루 시스템하고 또 미국의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 그 조작 서버 제3서버가 있었던 회사가 그걸 조작했던 회사가 사이트인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 회사도 함께 이렇게 대한민국의 어떤 선거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했던 나라들이고 참석했던 회사들이라는 걸 밝혀집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 이 4.15 부정선거와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씨앗이 쌌던 것이 아닌가. 그때부터 뭔가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서로 같은 방법으로 조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런 도미니언이 큰 문제잖아요. 지금 이 줄리아니는 누구냐면은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줄리아니가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Company Dominion was counting our vote in Michigan, Arizona, and Georgia and other states. 제가 알기로는 30개가 넘는 주에 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 선거 시스템이 들어갔고 이 도미니언이 들어간 주마다 이번에 선거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도미니언은 그냥 프런트에 있을 뿐이다. 그 뒷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실제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look up Smartmatic. 한번 Smartmatic을 찾아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나한테 트윗을 날려봐라. 라고 하면서 힌트를 줬는데 이 Smartmatic이라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 조작을 주관한 회사다라는 그런 듯한 느낌을 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도미니언 이 보팅 시스템이 들어가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어떤 시스템,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갔는가 밝혀지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않았죠. 전혀 알 수가 없죠. 중앙선관위만 아마 알고 있을 텐데 미국은 알려져 있습니다. 30몇 개 주가 이 도미니언이 들어갔다는 거를. 그런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컨트롤하는 그 뒷배가 누구냐? 스마트메릭이라는 컴퍼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스마트메릭이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멀티내셔널 컴퍼니다. 스마트메릭 is a multinational company. 그러니까 다국가적인 그런 회사다라고 말하는 건데 스페셜라이즈드 그러니까 특별화된 거죠. 특별화되어 있는 다국적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어디에 특화가 되어 있냐면 building 그다음에 implementing electronic voting system. 이 전자 투표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만들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하는 쉽게 얘기해서 전자 투표의 전문 업체라는 거죠.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이 전자 투표의 전문 업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 투표, 전자 개표 다 이것이 지금 디지털 프로드라고 말하잖아요. 대한민국도 예전과 달리 이 전자 개표기, 전자 투표를 이용한 사기가 일어난 것이 4.15 부정선거고 마찬가지로 미국 부정선거도 지금 디지털 사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것의 선두주자에 있는 회사고요. 여기 보면도 스마트 시티의 솔루션을 갖다가 만든다라고 말했는데 대한민국도 지금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스마트 시티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면
말이 스마트 시티지 실질적인 주민 통제를 디지털로 통제를 완벽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도 만드는 회사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가 우려하고 있고 이 부정선거와 아주 밀접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회사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변호사가 말한 것이 결국은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이 스마트매틱 이 컴퍼니도 한번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또 토요일 날 있었던 이 밀레니엄 메가 마치 100만 대행진 여기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봐야 되는데 이 장면은 아시죠? 지금 굉장히 이제 뒤에서 본 장면인데 이 비디오를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난데없이 폭력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체포가 돼서 조사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거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요. 많은 폭력 사태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이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를 제가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Conservative attorney forced to work through.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conservative attorney가 뭐냐면 보수 쪽에 있는 그 변호사, 이 사람이 아마 변호사인가 봐요. 이 사람이 이제 집회에 참석했다가 다시 이제 자기 호텔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경찰들이 그걸 다 막은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은 after police blocked the shortest pathway to his hotel. 호텔로 가는 길을 막아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의 그 인도에 따라서 다른 길로 돌아서 호텔로 가는데 마침 그 길이 이 민주당의 시위자들이 시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지나가게 된 거죠. 그랬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말하기 경찰이 그렇게 막아버리는 바람에 돌아가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얘기하고요. 또 같은 또 트윗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많은 폭력 사태가 이 민주당 쪽에 의해서 벌어졌고 공화당 쪽에 이 트럼프를 지지하려고 나왔던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여러 군데서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범인을 찾아내가지고 이런 근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야만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에 대해서 트윗을 날렸어요. 뭐라고 날렸냐면 Human Radical Left Garbage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극좌 쓰레기라고 말해요. 극좌 쓰레기. 극좌파 쓰레기 인간이 이런 짓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대통령은 이렇게 보통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미국이 물론 표현의 자유가 더 많이 보장되어 있고 더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스와 노 분명한 나라이고 자기 주장이 분명한 나라인 건 맞습니다만 미국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radical left garbage다. 극좌 쓰레기가 이딴 짓을 했다라고 하면서 being arrested now. 현재 체포되어 있다라는 트윗을 날렸었죠. 이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마 그 조지아의 상황을 제가 한번 알려드려야 될 텐데 이 조지아 리카운트 프로세스 어떤 CNN인가요?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 조지아에서 트럼프가 졌다. 바이든이 이미 이겼다. 라고 말하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지아는 수개표 중이에요. 이 수개표가 지금 현재 한 3분의 1 정도가 진행이 됐어요. 3분의 1 정도가. 아직도 3분의 2가 남아있는데 3분의 1 정도 개표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표가 나오긴 나왔지만 표 차이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고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의 그 수개표, 전면 수개표. 원래는 조지아는 원래 어디서는 샘플을 뽑아서 샘플만 다시 한번 개표해 보는 것으로 어디서라고 맙니다. 보통 일반적인 때는요. 근데 이번에는 표 차이가 아주 근사하기 때문에 아주 0.3%인가 아주 작은 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진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전체 100%의 표를 다시 손으로 일일이 세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다음 주 돌아오는 수요일 정도나 돼야
그 개표 상황이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CNN은 아직도 끝나지도 않고 3분의 1밖에 아직 개표가 안 됐는데 무슨 바이든이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거짓 그야말로 진짜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이 가짜 뉴스를 이렇게 배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고요. 트럼프가 제기했던 건 이거예요. The hand recount taking place in Georgia is a waste of time.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지금 조지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개표는 시간 낭비다. 왜냐하면 they are not showing the matching signatures.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매칭 시그니처 하는 거예요. 그냥 서명을 맞춰보는 거죠. 자, 왜냐하면 어떤 정황이 발견됐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똑같은 사인을 한 게 몇십 장씩 발견됐었잖아요. 그리고 등록에 그 등록부 투표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그 사인하고 실제 투표에 나와 있는 사인이 이게 맞지가 않는 표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 사례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맞춰보면서 인명부를 쫙 펴놓고 거기에 등록된 사인과 실제 사인이 맞는지 그거를 이렇게 맞춰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했죠.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담당하고 있는 지금 조지아 주의 이 재검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좌파 쪽에 있는 사람이 하고 있고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지금 수개표가 이루어지면서 이 사인까지 서명까지 맞춰보거나 하지 않죠. 그냥 무조건 세기만 하는 거예요. 숫자가 정확하게 세졌냐. 그러면 막 다른 사람이 대신 사인해갖고 들어간 표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거를 걸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조지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쉬운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최소한 서명이라도 맞추어 가면서 매칭시켜 가면서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누가 사인했는지 사인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카운팅만 하고 세기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난히 승리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어차피 계속해서 부정선거의 논란이 이루어지면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네요. 김수진 대표죠. 자, 이분은 아마 국토본의 공동이사로 상임이사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분이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많은 집회 나가서 연설도 하고 뭐 이렇게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입막음을 하려고 이 김수진 대표의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라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이제 시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2020년 11월 17일 오후 1시 종로경찰서 앞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바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서 많은 우리 유튜버들, 많은 애국 시민들이 이날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 김수진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 뭐 경찰이 이제 소환을 하고 뭐 이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완전히 표적을 접어놓고 김수진 대표를 딱 찍어놓고 그 동선이나 이런 걸 갖다가 다 찍어놓고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불법 집회에 참석했는지 뭐 불법 집회에서 연설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을 딱 찍어놓고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하나라도 나오면 구속하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표적 수사는 불법이거든요. 표적 수사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호소하는 그래서 우리 김수진 대표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경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런 부탁을 하고 광고를 남겼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우리 김수진 대표를 지켜주셨으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